네, 안녕하세요. 저는 99학번 세무회계학과 김태원입니다. 46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세무사라는 자격시험에 대해서 먼저 도전하기 전에 세무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세무사법에 의해서는 세무사법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신고, 신청 등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중간자 입장을 역할을 하는 그런 자격증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단 납세 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 자격증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세무사 자격 시장이 그리 크진 않지만 현재는 점점 이렇게 수요도 넓혀지고 그런 있는 상황에서 개인 사업이나 법인 위주로 세무사가 가장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세무사 자격증만으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차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자격증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 세무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때는 언제였으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먼저 호서대학교 세무회계학과를 입학하게 되기 전부터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보통 대학교 1학년들이나 2학년들이 생각하듯이 처음에는 막연하게만 생각을 한 상태에서 저도 그렇게 계속 생각만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온 후에 4학년 2학기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보통 세무사 자격시험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일찍 거의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준비하게 되면 아주 이제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늦게 시작한 편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동기는 먼저 세무사라는 자격증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 메리트 중에 하나가 모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시간을 구애를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일단 처음에 저도 들으면서 자격증을 준비하게 됐는데 예로 들어서 시골에서 제가 10년 후에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을 경우에 낮 2시에도 부모님을 배웅할 수 있는, 마중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그리고 부모님이 낮에도 어디 아프시다고 병원에 가신다 했을 때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자격증, 그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이 세무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큰 메리트를 느끼고 세무사 자격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지요? 일단 세무사 자격시험도 고시 공부의 일종이기 때문에 1년에 시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시험에 대해서 합격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힘든 이유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 자체는 여럿이 그룹으로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공부 자체를 실력을 쌓아가고 하는 것들은 혼자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고 그걸 이겨낸 사람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힘든 여정을 이겨낸 비결은 또 버티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할 때 남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똑같은 동등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버티고 그 힘든 상황을 한 번 더 버티고 앉아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그랬을 때 성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가장 오래 앉아있고 버티는 사람이 최종 합격에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어느 공부든 간에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 공부를 하는 후배들에게 성공 비결을 전수해 준다면? 합격에 대한 성공 비결은 반드시 도전을 하게 되면 합격을 해야지만이 그게 성공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과정은 고시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붙기만 하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경우에도 운으로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력이 있는 경우에는 운 없이도 붙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마음가짐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공부 자체는 세무사 시험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총 5과목을 보게 되는데 현재는 회계학, 그리고 세법, 재정학, 상법, 영어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현재 토익 700점 이상 된 자로
대체가 되어서 현재 시험 자체는 4과목을 보는 걸로 되어 있고요. 1교시는 객관식 시험이고 2교시는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그리고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하는 주관식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항상 느끼는 거는 1차 시험 없이는 2차 시험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 자기가 1차 시험을 넘어야겠다면 2차 시험까지 너무 큰 목표를 갖고 준비하지 마시고 1차 시험부터 몰입을 해서 그 시험 위주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부터 최대한 넘을 수 있는 눈앞에 있는 산부터 넘을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회계학 같은 경우나 이 고시 시험 자체가 60점을 넘으면 절대평가로 1차는 합격을 하는 시험입니다. 상대적인 지원자도 많지만 결정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60점을 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선택하고 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 기간은 1년을 잡는데 초반에부터 상법이라든가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10개월 전부터 막 준비를 해 나간다는 방법은 공부 방법 굉장히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그때부터 가장 열심히 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고요. 회계학이나 세법 같은 경우 1년 내내 항상 언제든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저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 과목은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토익을 700점을 넘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영어 자체 시험을 무조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넘겨야 됩니다. 영어는 하루에 보통 우리가 고시 공부한 사람이 10시간 이상을 합니다. 10시간 이상을 영어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제가 공부할 때 처음에 초심에 세무사라는 자격증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그거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계속 공부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무사 자격시험을 도전했을 때 그런 목표를 갖고 메리트를 갖고 도전했다면 반드시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 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남보다 더 빨리 2년, 3년 안에 아니면 정말 빠르게 하면 1년 안에도 딸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되도록 빨리 붙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1년의 기간에 걸쳐서 시간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과목별 시간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 따라서 과목별 시간의 배분을 조정해야 되는데 1차 시험 자체가 60점을 넘기는 시험이기 때문에 꼭 굳이 과목마다 60점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이나 암기 과목 위주로 시험 한 2-3달 남겼을 때는 고득점을 맞는 전략을 하고 중급회계나 고급회계, 세법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공부하되 점수는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60점이 안 되더라도 40점 과락을 넘기는 수준에서라도 맞아놓으면 나머지 과목들을 채울 수 있는 전략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하고요. 2차 공부에서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반복적인 문제풀이만이 다 성공할 수 있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로서의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이제 합격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얼떨떨하고 이 자리에 쓰는 것조차 약간 쑥스러운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세무사라는 자격증 그 자체만을 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앞으로 남은 저희 인생이나 세무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현재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라는 자격증이 단지 그 자격증만으로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던 법인 사업체에 들어가서 그런 세무사업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지위와 약간의 어느 정도의 부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젊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목표를 세우고 일반적으로 경영지도사라든가 은행권이라면 PB 자격증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취득한 다음에 앞으로 경영 컨설팅이나 그런 쪽으로도 발을 좀 넓혀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